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북적이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6일 동안 이어집니다. 응급 상황 시 방문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은 어느 곳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마을 알리기에 나선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목을 맞이한 전통시장은 성수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모처럼 활기를 띤 현장에 송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알록달록한 과일이 매대에 빼곡합니다. 대목을 맞아 일찍이 새벽부터 문을 연 상인들은 몰려드는 손님에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얼굴엔 연신 웃음꽃이 핍니다. 6시, 5시 반에 기분이 좋지. 올해는 또 상품을 풀어줄 게 또 손님 좀 나서 대목의 상품을 풀어줘. 분주하기는 떡집도 마찬가지. 송편과 인절미 등 각양각색의 떡은 한 김 시키자마자 금세 동이 납니다. 명절이라서 요즘 시장에 손님도 많고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은 풍년. 연일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망설였던 손님들도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찾아올 가족들을 떠올리며 장바구니를 채우기 바쁩니다. 산적, 떡, 고기 아마 다 산 것 같아요. 마음은 좀 바빠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모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가위를 앞두고 성수품 장만에 나선 손님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경기 불황 속 맞은 명절 특수에도 넉넉한 인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긴 만큼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전남 지역 병원과 보건소는 986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연휴 6일 내내 문을 여는 병원으로는 나주 종합병원과 빛가람 종합병원,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한국병원 등 5곳, 여수 여천 전남병원과 여수 전남병원 등 4곳, 목포 한국병원과 중앙병원 등 5곳, 광양 사랑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24시간 응급 환자 진료를 봅니다. 연휴 기간 쉬지 않는 약국은 나주 목사골 한국약국과 순천 성모약국, 여수 앞에약국, 목포 비타민 약국, 광양 밝은 약국 등으로 각각 확인됩니다. 전남도는 섬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닥터 헬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수 환자 발생 사고에 대비해서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재난 거점 병원의 재난 의료 지원팀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섬에 있는 6개 군 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도서 등 도내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 등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보건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면 당일 문 여는 의원이나 약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모든 보건소에서 응급진료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번 없이 129나 119, 120번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 무료 포털 애플리케이션이나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방 의료원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동안 일반 환자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입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듬해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경영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약 3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위주로 받다 보니 일반 외래 환자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지원 때문에 버텼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끊기면서 이미 상반기에만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환자 진료를 못하고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서 병상을 모두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 환자들 진료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올해 상반기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평균 80.5%였던 병상 가동률이 반토막 난 겁니다. 외래 환자 수도 경북 울진과 충남 서산, 강원도 삼척과 강릉 등 4곳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9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료원 대부분은 전북 남원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의료원이 오히려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형편입니다. 이런 지방의료원이 무너지면 지방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던 공공의료 분야에 이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부가 되겠다며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을 알리기에 나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2103년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 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 이천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이천 쌀로 만들었을 때 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홉으로 이제 맥주를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을 하게.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판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컬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판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200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 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천 쌀로 효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가공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가공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나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전망을 보면 약 한 달 뒤 전국의 산이 알록달록한 가을빛으로 물들 예정인데요. 단풍의 절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별 모양 잎을 가진 당단풍나무와 노란잎의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의 수종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올해는 언제 산을 찾아야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달 23일 강원도 설악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긋불긋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계룡산은 26일, 전북 내장산은 29일, 충북 속리산은 30일, 경남 지리산은 31일쯤 가장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11월 1일, 경북 조항산과 팔공산은 11월 2일, 경남 수목원은 11월 3일쯤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전남 완도 수목원은 11월 15일은 돼야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이틀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7월에서 9월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0.33일 정도씩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풍 시기는 늦어졌지만 올해 가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빛깔은 더욱 짙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라산 등 일부 산은 단풍 구경을 위한 탐방 예약 인파가 몰리면서 10월 주말과 휴일 예약이 벌써 대부분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 가족들과 모이시면 올해 가을 단풍 언제 어디서 즐기실지 미리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안 안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6일 밤 9시쯤 신안 안좌와 팔금도 인근 해상에서 8.5톤급 어선과 1톤급 어선 등 두 척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60대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어선 충돌로 부상을 입은 환자는 목포의 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11월에 개막할 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체화식을 갖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3일 북항 노을공원 일대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화식을 갖고 전국 장애인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항 노을공원에서 체화한 성화는 전국체전 성화와 결합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4일 동안 순회한 뒤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목포에서 봉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추석 명절 순천을 찾은 귀성객을 맞이하고 국가정원을 홍보했습니다. 순천시 추석 귀성객 환영 행사는 노관규 시장과 인류순천 시민운동본부 11개 단체, 조국, 덕연, 풍덕 자생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고향에 오신 우리 향후 여러분들과 그리고 순천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오신 겁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잘 쉬시고 국가정원에 오셔서
억만송이 국화와 함께 은빛 갈 때도 보시고 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